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어떤 대칭 텐서를 가지고 우리가 주기저라고 했죠. 주기저를 그러니까 서로 직교하면서 정규화된 크기는 1이고 서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값이 0이 나오는 직교하는 기저들을 이용해 나타내면은 고유값들로 있고 여기가 00인 대각 행렬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거기 뒤로 추가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같은 식으로 n차원 텐서를 정의를 했을 때 걔를 임의의 기저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직교 기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용해 나타낸 행렬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라는 기저를 통해 나타낸 행렬의 행렬 값은 기저에 대해 독립이며 특성 다항식 또한 기저에 대해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 내용을 보시자면은 행렬의 행렬값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여기 가지고 여기는 0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정규 주기저를 이용했을 때 그때 행렬 값은 이걸 다 곱한 거거든요. 이게 행렬 값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뿐만 아니라 임의의 기저를 이용해 가지고 나타낸 행렬의 행렬 값도 기저에 대해 독립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이기 때문에 기저가 뭐가 됐든 간에 같은 행렬 값을 보인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다항식 또한 기저에 대해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다항식 앞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쓰지 말자. 일반화를 해서 쓰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얻고 싶잖아요. 그때 얘를 구하는 식 자체가 특성 다항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특성 다항식은 그 다음에 빼기 bc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람다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유값에 대한 그런 2차 항으로 나타날 거고 뭐 3x 3행렬이라면 3차식일 거고 등등이 있겠죠. 그걸 특성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걔네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고유값들이 기저에 대해 독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트름 리오빌 이론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이겐 벡터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고 올 거예요. 요 식에서 얘기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x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로 뭐 a, b, c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게 뭐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수학에서 많이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썼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장인데 7장에서 선형 벡터 공간 얘기를 할 때 제가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이런 거 말고 여기가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함수라고 하면 실제로 뭐 몇 컴마 몇이라고 했을 때 A에서 F A 더하기 뭐 델타 K F A 더하기 2 델타 K 점점점에서 F
b까지 우리가 정의가 된 일련의 그 값들을, 함수 값들을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델타 k는 0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는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이산화해서 표현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벡터 자리에 함수를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함수만 집어넣어서 우리가 재미없게 끝낼 게 아니라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선형 변환을, 여기 있는 선형 변환이 매트릭스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함수에 대해서. 물론 함수에 대해서도 그냥 매트릭스 가지고 할 수 있나? 아마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n by n인데 사실 무한대로 가잖아요. n이 함수에 대해서는. 뭐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선형 변환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찾아놓고 보니까 미분 적분? 적분은 뭐 정적분이면 아닌데, 미분도 있고 뭐 부정적분도 제 생각에는 경계값만 주어진다면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미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dx 오버 d라고 우리가 되어 있고, 얘는 실제로는 벡터기 때문에 숫자가 막 무한히 늘어져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걔를 그냥 y는 뭐 fx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y라고 합시다. 이런 형상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y는 fx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선형 변환 a가 되고, 얘는 벡터죠. x라고 할까요? x바. 그 다음에 아이겐 밸류는 그대로고, 얘는 이거고. 얘를 벡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지금 함수잖아요. 아이겐 펑션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 순수하게 앞에서 내내 했던 아이겐 밸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요꼴로 나왔어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미분이라는 게 선형 특성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결합 법칙이라거나 뭐 분배 법칙이라거나 등등 하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8장에서 얘기했나요? 선형 변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되는 모든 성질은 다 만족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풀어보자라고 손을 댈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 뭐가 나오냐면 y는 익스포넨셜 람다 x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미분하면은 람다 2에 람다 x니까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이겐, 사실 아이겐 벡터죠. 아이겐 벡터 개념으로 우리가 구한 게 하필이면은 y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고, 결국에는 어떤 미분 방정식을 푸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 고유값을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이겐 밸류는, 고유값은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고유값은 사실 람다에 어떤 게 들어가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는 무한대로 뽑아낼 수 있죠. 조금 더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애초에 y라는 벡터 자체가 n차원인데 계속 하는 얘기가 함수값은, 그러니까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는 사실 차원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이제 딱 우리가 이산화되어서 그 함수의 엔트리를 정의하지 않는 한은 함수 자체가 무한대 차원으로 간다고 치면은 아이겐 밸류도 무한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고유값이. 그 다음에 그 고유값에 각각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 아니면 아이겐 펑션이 하나씩만 있다고 해도 얘 개수도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죠. 람다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1차 미방이 아니라 2차 미방을 선형 변환 A로 놔도 선형성은 똑같이 만족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2차 미방들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기반을 해가지고 스트룸 리오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거의 모든 2차 미분 방정식에 대한 우리가 접근이 고유값 문제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미분 연산자 선형 변환이 있다고 치자라는 거죠. 얘를 풀어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게 미분돼서 밖으로 튀어나와야죠. 여기가 그냥 선형 변환만 써놓으니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y라는 함수를 넣었다고 칠게요. 벡터 표시는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y가 어디 들어가냐면은 여기 빈칸에만 들어가요. y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미분 방정식이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구되는 게 2차 미방이죠. 여기 2차 미분항도 있고 1차 미분항도 있고 x에 대한 함수도 하나 있어요. 앞에 뭐 오메가 x가 있긴 한데 걔네 곱해줘봐야 x에 대한 함수라는 기본 성질은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p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p의 도함수죠. p의 도함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풀려면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경계 조건 보시면은 알파 베타가 뭐든 간에 이거니까 사실상 얘는 0이고 얘는 여기 a일 때 구간 끝에서 우리가 함수가 정의된 구간 끝에서 미분값이랑 함수값 0 여기서도 반대쪽 구간 끝에서 미분값 함수값 0이라고 보면은 되겠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스칼라 프로덕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하긴 하는데 앞에 W인가 오메가인가? W라고 합시다. WX라는 식만 있는 거 빼고는 우리가 7장에서 배웠던 스칼라 프로덕트랑 똑같아요.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A는 대칭 텐서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바탕으로 결국에는 뭐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은 결국에는 고유값 문제로 우리가 변형을 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꼴로 나온 미분 방정식들은 고유값 문제로 치환을 해가지고 변형을 해서 풀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는 앞에 똑같이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칙에서 들어가 있는 항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람다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렇게 풀겠죠 우리가. 그래서 람다 y라는 항이 나오는데 여기 람다 y 오메가는 애초에 여기 앞에 오메가 분의 1로 붙어 있던 애인데 그거 다 똑같이 오메가로 모든 항에 곱해주면서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람다가 앞에 플러스가 붙었잖아요. 요거 원래 이쪽으로 옮기면은 마이너스 람다 y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책들에서 미분 방정식 풀 때 뭐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변에서 좌변에서 다 플러스로 통합해가지고 항을 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아이겐 밸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람다가 여기서는 실제 아이겐 밸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얘의 해는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건데 이거를 풀면은 여기서 나오는 고유 벡터가 있잖아요.
고유 벡터들, 걔네들의 선형 결합을 가지고, 고유 벡터라고 해봐야 x에 대한 식일 거예요. x에 대한 식을 선형 결합을 하면은 이거를 선형 결합을 한다는 게 기저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선형 결합을 하면은 우리가 근으로 이 해를, 이 식의 해를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부분에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미분 자체가 선형 변환이라고, 함수에 대한 선형 변환이라는 생각을 먼저 바탕에 깔아야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2차 미분 방정식도 잘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하나의 고유값 문제가 된다라는 게 스트룸 리우빌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 분야에서는 미분 방정식 푸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선형 결합, 선형 변환 아니면은 선형 벡터 공간에서 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미분도,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도 선형 변환의 일부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근데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렬식으로 나타낼 건 아니잖아요. 네. 행렬식으로 나타내서 뭐 선형 변환, 미분으로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숙했던 그런 표현법이나 친숙했던 접근법이 아닌 거에서 조금 낯설을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왔어요. 2차 미분, 어떤 함수에 대해서 2차 미분으로 선형 변환이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제 그 공간은 0에서 L까지로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함수에 정의된 구간 양 끝에서 아까 0이어야 된다고 했죠. 경계 조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y에 대한 고유값 문제로 우리가 먼저 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알고 있는 고유값을 구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전개하면 이 꼴이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식 알고 있잖아요. 해를. 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가 각각 나오는 거죠. 람다가 무엇이 값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어지간한 실수는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각각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들이 각각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여기 경계값이 있으니까 0일 때 0이고 뭐 등등 있죠. 그러면은 진짜로 x에 0을 넣었을 때 요 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코사인 0은 1인데 그럼 알파가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어야 00을 만족을 할 거고, L일 때 0 만족하려면은 해보니까 그래서 알파는 이미 0이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 베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베타까지 0이면은 이거 함수 자체가 그냥 00이잖아요. 아예 함수가 0이면 우리가 구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고 얘가 0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람다 값이 우리가 있어야겠죠. 걔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람다 값, 그건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들고 가면은 람다 자리에다가 다시 얘를 집어넣고 우리가 풀어주면은 하나의 고유 벡터가 수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고유 벡터라고 했을 때 얘는 앞에 베타는 우리가 아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베타가 얼마가 되든 간에 식은 만족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유 벡터는 방향이 중요하지 그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크기가 얼마나 변하냐는 고유값에서 해결됐고, 그 고유 벡터 자체의 크기가 얼마냐는 우리가 고유치 문제에서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가 고유 벡터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각 고유 벡터들의 선형 결합이죠. 앞에다가 얼마 곱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영역 안에 어떤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y라는 것도 어떤 함수, 같은 영역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n이 무한대로 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기저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서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y를 2번 미분했겠죠. 2번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이 요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2번 미분한다는 항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죠. 2번 미분한다는 선형 변환 항이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급수 앞에 붙어 있는 애가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여기 에타는 스칼라기 때문에 선형 결합이랑 상관없고, 뒤쪽에 아이겐 벡터가 선형 변환이랑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아이겐 벡터고 여기 우리가 얘기한 선형 변환이니까 고유치 문제에서 고유치랑 고유값이랑 아이겐 벡터의 결합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원래 이걸로 나와야 되는 항 F랑 같다고 했잖아요. AY가 F랑 같다고 했으니까 F를 구성하는 항이 여기 있고 AY를 구성하는 항이 여기 있어요. 그럼 서로 같아야 되는 게 람다 n 에타 n이 알파 n이랑 같다라고까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y에 대해서 식이 정리가 됐을 때 람다가 여기로 가서 분모로 가도 되죠.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얘 알고 있죠. 아이겐 벡터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럼 아이겐 벡터로 고쳐주면은 식이 이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로 바꿔준 이 각각의 기저에 대해서 기저로 나타낸 거죠. 기저의 아이겐 벡터를 기저로 하는 그런 이제 나타내었을 때 스칼라 곱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아까 앞에서는 wx가 붙어 있었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룬 식을 보면은 w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2차 미분항 앞이 개수가 1이니까. 그래서 얘 그냥 1이라고 해서 안 쓴 거예요. 원래는 있었겠지만. 얘를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크로니커 델타라고 해서 우리가 7장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크로니커 델타 식이랑 똑같아요. 보면은 사인 곱하기 사인 해가지고 사인 곱하기 사인을 했는데, 다만 얘는 0에서 L까지니까 적분 구간이 이제 반토막이 났을 건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는 i랑 j랑 다르면은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우리 사인끼리 서로 곱한 거 하면은 뭐 코사인 뭐 더하기 뭐 사인 뭐 더하기 뭐 그런 식으로 이 변형하는 식들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적분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i랑 j가 다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기저끼리는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은 값이 0이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죠. A는 대칭 텐서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제일,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들어서 그냥 이걸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꼭, 그러니까 실제로 풀 때 보면은 얘랑 얘랑 서로 대칭 텐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그냥 그 대칭 텐서, 대칭 선형 변환의 성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얘를 만족하면 대칭 텐서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 식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냥 매트릭스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은 대칭 텐서라는 거가 그냥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미분식에 대해서 미분식으로 정의가 된 선형 변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칭 텐서라는 개념을 들어와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뭐 식이 대칭이다 뭐가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긴 하지만요.